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주제인데요. 바로 주식도 리빙 트러스트에 넣는 게 유리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리빙 트러스트에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넣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이 채널은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 지금 안 누르셨다면 바로 지금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제시앤컴퍼니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프로베이트 절차 회피입니다. 자, 왜 주식을 트러스트에 넣어야 하는지, 베네피셔리 지정이 아니고 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식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식뿐만 아니라 금융 계좌를 트러스트에 넣지 않아도 된다. 왜? 베네피셔리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TOD 기능을 얘기하는데요. 이건 Transfer on Death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시에 베네피셔리를 지정해 놓으면 바로 베네피셔리에게 해당 자산이 넘어간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빙 트러스트에 굳이 금융 자산을 넣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넣을 필요 없으니 안 넣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럼에도 금융자산을 일반적으로 트러스트에 넣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검인 절차 회피입니다. 뭐냐? 이 프로베이트 절차의 회피라는 얘기인데, 사망 후에 남겨진 재산을 정식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하려면 보통은 법원의 어떤 프로베이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제 리빙 트러스트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렸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또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요, 주식 금융자산을요, 리빙 트러스트에 편입해 두면요, 이러한 프로베이트 절차 없이 신속하게 승계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특히 이제 금융자산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요, 상속 시점에 빠르게 계좌를 이전하고 배분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거죠. 결국 모든 자산이 트러스트 이름으로 통합되면서요, 사망 시에 별도의 법원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자산을 분배할 수 있으니 이러한 예금, 주식, 자산 역시 리빙 트러스트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금융자산을요, 베네피셔리 지정했을 때 어떤 단점이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건 계좌에 있는 자산만 바로 베네피셔리에게 넘어갑니다.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요, 모든 금융기관 또는 모든 증권사의 금융계좌들이요, 계좌에 어떤 베네피셔리를 지정하더라도요, 계좌에 있는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TOD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옵션이라던가요, 비상장 주식이라던가요, 비상장 주식, 뭐 프라이빗 플레이스먼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외화 표시 상품과 같은 것들은 자동 이전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단점으로 고려해야겠죠. 그리고 또 베네피셔리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변경하고 확인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연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컨대 증권사에서 베네피셔리 확인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떤 베네피셔리의 주소, 신원 정보가요, 정확히 기록되지 않으면 문제된다라는 거죠. 또는 베네피셔리 자체가 미성년자라거나 아니면 멘탈리 인커패시테이트, 그러니까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해당된다면 법원의 후견인 절차가 또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또 베네피셔리 지정할 때요, 분배가 불명확해집니다. 일부 금융사의 경우는 여러 명의 복수의 베네피셔리를 지정했을 때 이퀄 쉐어, 균등 분배만 허용하고요, 한 명이 사망하면, 예컨대 베네피셔리 한 명이 사망하면 다른 베네피셔리에게 넘긴다와 같은 어떤 컨틴전 베네피셔리 설계가 제한적인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결국 이 첫 번째는요,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동일하나, 그러나 베네피셔리 지정은 훨씬 더 이니피션하다,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본인이 무능력해질 때 자산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해준다는 면에서 트러스트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자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겠죠. 이게 좀 웃기고 뭐 아니할 말이겠지만, 내가 죽어버리면 편한데 이게 그렇지 않고 내가 다치거나 식물인간이 되거나 또는 뭐 치매에 걸리거나 뭐 이런 상황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요, 리빙 트러스트에 자산이 있다면 주식 금융자산은요, 사전에 지정해둔 석세서 트러스티, 그러니까 후임 관리인이 법원 개입 없이 즉시 해당 자산을 테이크 오버 하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치매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거나 잠시라도 입원하면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면요, 계좌가 동결되는 상황이 실질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리빙 트러스트는요, 이런 문제를 예방해 준다라는 거죠.
거죠. 반면에요, 금융계좌에 베네피셔리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요, 이건 사망 이후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본인이 치매, 사고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계좌를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그런 난처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트러스트는 석세서 트러스티를 통해 본인이 이렇게 문제가 되더라도 바로 석세서 트러스티가 자산을 즉시 관리하고 운용하고 매도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금융자산의 베네피셔리보다 리빙 트러스트가 갖는 가장 강력한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금과 어떤 상속 설계에 있어서의 유연성인데요. 금융자산의 베네피셔리를 지정하는 것만으로는요, 상속세를 절세한다거나 유언의 어떤 복잡한 조건부 디스트리뷰션, 분배를 설계하는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리빙 트러스는요,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세금, 상속 설계를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보통 이 리빙 트러스트를 설명할 때요, 세무상 혜택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리빙 트러스트는 뭐 쉬운 트러스트고 가벼운 트러스트고 프로베이스 피하는 것 외에는 기타의 베네핏은 없으니 굉장히 가벼운 의사결정 미루지 말고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무 혜택도 없으니까요,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하죠. 그 고민을 할 때는 취소 불능 트러스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엄격하게는 그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대부분의 고객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얘기하는 건데요, 복잡하게 들어가면요, 리빙 트러스트에서도요, 이러한 어떤 상속세의 절세 전략이라던가 어떤 유언에 있어서 복잡한 조건부 분배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내가 자산이 많다거나 내 사후의 자산을 보호하기를 원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우스갯소리지만 내 배우자가요, 내가 먼저 죽었을 때 재혼하는 거 나 그 꼴 못 봐요, 맞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기능이 트러스트에는 있어요. 또한 자녀가, 내가 자녀에게 자산을 주는 건 좋은데 스포일 될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나이에 따라서 단계별로 상속해주고 싶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트러스트의 조항에 따라서는요, 자산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세금을 최적화된 방식으로 주식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도요, 사후에 전략적으로 실행하도록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금융자산을 소유했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에요. 그에 반해 베네피셔리 지정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 그리고 상속 설계에 있어서 훨씬 더 유연하게 리빙 트러스트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다수의 베네피셔리가 있을 때, 어떤 복잡한 분배 구조가 있을 때 리빙 트러스트는 이걸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 베네피셔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TOD, Transfer on Death 계좌의 경우는요, 단순히 1대1 베네피셔리 또는 비율 지정 정도만 가능하고요. 하지만 트러스트는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조건부 분배요,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인 거죠. 그리고 유보하는 조건, 그리고 특정 기간이 지난 뒤에 지급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컨대 자녀가 30세가 됐을 때 50%, 35세가 됐을 때 나머지 50%를 준다라는 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설득이 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좀 더 얘기해보죠. 다섯 번째요, 효율적이고 저비용의 상속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식과 같은 어떤 가치 변동이 빠른 이런 자산을 상속할 때요, 시간을 지체하면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리빙 트러스트에 담긴 자산은요, 변호사, 법원 개입 또는 없고요, 금융기관의 개입조차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석세서 트러스트가 소유한 것은 동일하고 그 운영자만 트러스트 내에서 변경되는 거니까요, 다른 어떤 관계기관의 간섭 내지는 관여가 필요 없죠. 그러니 빠르게 수혜자에게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효율적이고 저비용의 상속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종합자산관리 도구로서의 유용성입니다. 리빙 트러스트라는 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본인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툴이잖아요. 단순히 금융자산만 담그는 게 아니라 부동산, 예금, 펀드, 개인회사 지분 등과 같은 것을 한꺼번에 통합관리할 수 있죠. 생전에도 모든 투자계좌를 트러스트 명의로 운영하면서요, 한눈에 전체 자산을 살피고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요, 사후에 이게 일괄적으로 어떤 컨시스턴한 방식에 따라 상속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금융계좌의 베네피셔리는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러한 주식과 금융자산을 트러스트로 편입할 때 유의사항이라면요, 이걸 리빙 트러스트 명의로 바꿀 때에는요, 해당 증권사, 금융기관의 명의 이전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거는 명의 이전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트러스트 명의의 계좌를 새로 만들고요, 기존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금융계좌의 자산들을요, 그대로 이걸 이제 in kind, as is transfer라고 부르는데요, 옮길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증권사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이거 팔지 않고 그대로
옮길 수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인 이 오너십을 개인에서 트러스트 계좌로 옮기게 됩니다. 증권사나 금융사마다 준비 서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또 자주 묻는 질문 중에 IRA나 401k와 같은 은퇴 계좌는요. 일반적으로 리빙 트러스트에 직접 편입하기보다는요. 수혜자, 베네피셔리 지정 방식을 택하는 게 훨씬 일반적입니다. 이 점도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희 제시앤 컴퍼니, 저 또는 저희 기타 전문가들의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